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재산세 들어갈 차례인가요? 네. 예,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 마무리하고 갑시다. 132조. 자, 재산세 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재산세입니다. 1년 내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네. 빠졌나? 자, 그래서 재산세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많으면 또 4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유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재산세니까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132조 문제 보죠. 자, 문제 1번에 여러분 저기서 총설에 관련됩니다. 총설. 그래서 재산세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초창기 때 나왔죠. 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가볍게 확인만 합시다.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일단 1번 납세제를 관할한 자 밑줄 여러분 누가 부과하는 거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죠.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그 다음에 모든 지방세일 때 누가 쫓아오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저기 밑줄 좀 쳐주시고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다라는 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특징이죠. 자, 2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 여기 밑줄. 요게 뭐죠?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 즉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요게 뭐죠, 여러분? 부동산.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뭐죠, 여러분? 동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진짜 어렵게 나왔었습니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과 선박과 항공기. 자,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 부동산은 토지와 뭐를 말하는데? 건축물을 말하는데,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 재산세 오면은 뭐를 별도로 집어낸다? 주택을 별개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봐요. 통합하여 일괄 과세한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자, 3번 재산에 보유했다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는 자 밑줄 수익세 또 응익과세 밑줄. 요거는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이에 반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응능과세가 나왔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응능과세인데 재산세는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익세와 응익과세는 어디에만 나와야 된다?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말이다. 이때 재산에 보유했다는 수익 뭐가 있죠, 여러분? 재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수익이 뭐랬어? 임대료. 예. 자, 임대료를 언젠가 한번 받아야 될 텐데 임차료만 내고 있으니 환장하죠. 자, 네.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번 재산 보유세죠. 그렇죠? 보유세가 제일 중요한 성격이죠. 그래서 이 보유세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게 특징이죠.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무슨 세예요, 여러분? 행위세.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과세가 되는데 재산세는 그러한 취득 이후에는 뭐야?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 그래서 이때 정기적 과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적 기준이 나왔죠. 그게 바로 뭐죠? 과세 기준일.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로 과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원칙적으로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여기 밑줄 원칙적으로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 이게 뭐죠? 대물세죠. 과세 물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부과한다.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개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별로 하나하나 과세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 여기 밑줄 전국의 모든 이 말이 틀렸죠. 왜냐하면 재산세는 시, 군, 구 단위로 과세하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 토지 중에서도 우리 토지 3가지 구분했죠. 분리, 별도, 종합. 그 중에서 합산은 딱 뭐마냐? 별도와 종합이죠. 분리는 뭐죠? 토지별, 개별 과세죠. 예,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소유자별로 전국이 아니라 전국을 단위로 하는 건 뭐였죠, 여러분?
보유세에서 전구단위라는 건 종합부동산세. 그게 특징이 여러분. 재산세는 시군구 단위로 과세하는 거고 이 시군구 단위로 과세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소유자별 합산해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게 바로 뭐다?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이때 합산 과세한다. 여기 밑줄 소유자별 합산 과세. 이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대인세 그랬죠. 대인세. 원칙은 뭐다고요? 대물세.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 보고 과세한단 말이야. 근데 다만 별도와 종합은 합산이란 말이 나오니까 대인세. 누구별 합산하라? 소유자별 합산하라는 얘기죠. 별도와 종합은. 근데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야? 시, 군, 구 단위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납세지죠, 여러분. 예,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무조건 예외 이시 없이 항상 어디 여러분? 소재지죠. 소재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지와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나오는 거죠. 자, 누차 1년 내내 말씀드립니다. 납세 의무자는 별표 3개 반드시 나온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죄송합니다. 그 납세 의무자, 아니죠.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좀 제가 당황을 해갖고. 자, 1번, 2번, 3번 묶으세요. 요게 납세지에 관련된 문제죠. 4번과 5번 묶으세요. 요게 뭐죠? 납세 의무자에 관련된 문제죠. 납세 의무자.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뭐죠? 토지, 건축물, 주택. 다 납세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소재지죠. 근데 3번을 보니까, 뭐가 나왔네? 주소지 나왔죠. 그냥 무조건 틀린 거죠,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아주셔야죠. 자, 4번, 5번은 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세 문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 4번 갑시다. 하여튼 납세 문제 무조건 별표 3개 여러분.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온다. 그래서 나온다 생각하셔서 나오면 맞춰야 돼.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큰일 나죠. 요약집 17쪽. 요약집은 17쪽 펼쳐놓으세요. 안 펼치면 또 적어. 자, 펼쳐놓고요. 133조 문제 4번, 5번을 보시면 비슷한 문제입니다. 네. 한번 보죠. 4번부터 보겠습니다. 2000년도 10일의 기출문제죠. 요 당시만 해도 출전들이 무지하게 친절했어. 재산세 건축물 납기는 7월 하반월이고요. 토지 납기는 9월 하반월입니다. 참 친절하죠. 이때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도 얘기해줬어. 12월 상반월입니다. 그러면 얘는 답하고는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죠. 당연히 출전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는 문제를 그냥 시간 잡아먹는 거야. 우리가 이미 이걸 얘기 안 해도 토구, 건칠, 하반월. 그 다음에 종부세는 12월 상반월. 기억나고 있죠, 여러분? 예. 이때 갑이 주택을 을에게 매도했다. 자, 갑을 낳았죠? 그럼 여기서 갑은 누구고? 매도자고. 을이 매수자다. 빨리 갑을 병정 나면 여러분 정체를 빨리 밝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결국은 갑이 을한테 매도했다. 따라서 갑이 매도자고 매수자는 누구다? 을이다. 이때 2018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돼 있죠. 다음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계약일은 2018년 3월 20일이고 중도금 지급은 2018년 4월 20일. 여기까지는 비관련 정보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금 지급이죠. 그럼 우리 납세 의무자는 항상 어느 현재로 잡는가?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그럼 요 문제는 무슨 특징이냐? 당해년도에 매매 등으로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그 얘기죠.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됐을 때 납세 의무자 잡아내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만 잡으면 되죠. 그럼 이때에 자 잔금 지급일을 보십시오. 잔금 지급일이 언제죠? 2018년 5월 20일. 그러면 이날에 5월 20일 날에 잔금이 지급되면서 누구한테?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이 어떻게 된가? 넘어간 거죠. 그죠? 이날에 잔금 지급된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가? 5월 21일에 이날에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가 되는가? 을이죠. 따라서 당연히도 보유세는 다 누가 내는가? 을이 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여러분? 을이다 그래야 되겠죠. 을.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형태 문자. 그래서 당해년도에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우리 무조건 어느 현재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누군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달라져 같아져. 무조건 한 사람이야. 왜? 둘 다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모든 보유세, 재지종을 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무자와 종부세 납세는 달라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5번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납세무자는 언제다? 을이다. 누구다? 납세무자는 을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세요. 잔금 지급을 5월 20일 날에 을이 소유권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이날 현재 을이 그 소유권 취득했다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 봅시다. 그러면 사실상은 5월 20일 날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형식적 요건에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상은 누가 되는 거고?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죠. 근데 등기부라는 공보상을 누구명으로 되는가? 지금 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는 사실상 누가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세부담 측면에서는 갑이. 그죠? 갑이 올해 팔 거 6월 1일 전에 처분함으로 해서 올해 재산세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20일 날에 잔금 지급일을 함으로써 소유권 넘겨버린 거죠. 근데 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나만 똑똑한 게 아니죠. 세상에 나만 똑똑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을이 등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납세무자로 볼까? 그죠? 등기부에 누구로 됐으니까 갑. 그러면 잘못하면 누가 내? 갑이. 그러면 6월 1일 전에 처분의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6월 1일부터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요 매매돈에서 소유권이 변동됐다라는 걸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라고 나오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를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걸 을이라는 걸 갑이 뭐 했으니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했으니까 아 그래 얘한테 넘어갔다고 알았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되는가? 을이 되겠죠. 근데 등기를 요 신고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별도의 뭐도 없고 등기도 없고 별도의 소유권 변동 신고도 없고 그럼 과세관청 누구 거로 보는가? 갑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갑이냐 을이냐는 뭘 보고 판단하는가? 그렇죠. 요거를 보셔야죠. 요거를. 그냥 무조건 갑을이 아니라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 확인하셨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변동에 따른 납세무자 파악하는 문제니까 꼭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5번도 똑같은 형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래서 5번은 자, 매도자가 주택건설법인 갑이죠. 매수자 누구죠? 개인 을이죠. 근데 여기서는 4번과 달리 5번에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이 나왔고 사실상 잔금 지급이 두 개가 나왔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니까 국지외수 공판자. 그러니까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5월 5일이지만 사실상 잔금 지급은 언제야, 여러분? 6월 5일. 그리고 뭐와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결론 6월 5일 날에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 매수자 을이 취득했죠. 따라서 6월 1일 현재 수는 누구야? 매도자 법인 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당연히 재산세, 종부세 다 누가 내는가? 갑이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문제 6번 갑시다. 재산세 납세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하여튼 전형적인 문제. 자, 갑시다. 1번. 매매 등의 사이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 변동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 따른 뭐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등기가 되지 않았다. 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가? 여기에는 요 말이 생략돼서 등기가 돼서 문제가 없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소유권이 변동됐다라는 걸 어떻게 하라? 신고를 하라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다라고 했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친절하기도 사실상의 소유를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가? 공부상 소유자는 거죠. 이해하시죠? 상황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 1번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자, 2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이게 포인트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얘기야. 그때 사실 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이때는 누가 공부상 소유자. 밑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소유권자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나온 거 대신 사용자가 나온 거죠. 예, 2번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왜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조건이 제시가 됐잖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다라고 조건 제시가 됐잖아. 그러니까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 여러분. 사용자로 가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예. 자, 3번 갑시다. 제일 좋아하는 규정이죠,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것은 곧 출전이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여기서 국가는 누구죠? 과세권자죠.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자, 두 번째 밑줄 뭐죠, 여러분? 연부매매죠. 그 연부매매니까 얘는 빨래 잔금 지급이 몇 년 후에가 돌아야 돼? 2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연부매매 결책이라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자, 밑줄 무상부여. 그래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됐죠.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어떤 매매일 때? 연부매매일 때만. 셋째, 사용권의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한해서만 누가 된다, 여러분? 매수계약자죠. 최근에 여러분 이 매수계약자를 매도계약자로 고치기도 했어. 한 글자 고쳐. 딱 그 조문 중에서 한 글자. 근데 이제 거기 고사장에서 이제 그 한 글자 고친 걸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4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럼 이건 신탁 재산이니까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가?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는 거죠. 예, 그때 재산세 누가 낼 거냐는 얘기죠. 사실상의 소유는 누구고 여러분? 위탁자. 형식상 소유는 누구야? 수탁자. 이때 실무 편의상 무조건 누굴 잡겠다? 수탁자죠. 수탁자. 자, 여기서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요약집 잠깐 한번 보죠. 요약집. 자, 요약집 17쪽에 보시면 본래의 납세무자 4번.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는 밑줄? 수탁자죠. 근데 이건 시험에 엄청 나왔어. 몇 번씩 나왔어, 답으로.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걸 또 내도 얘를 답으로 요구하기는 싫어.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응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 자, 여기가 중요하죠. 뭐로 본다? 각각 다른. 여기다 시뻘겋게 쳐야죠. 이걸 출전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 여러분?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 동일한.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충분히 올해 시험에서 출전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제 마무리할게요. 5번 보죠.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랍니다. 근데 뭐가 안 됐다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대. 그러면 역시 6월 10일까지 뭐 해야 되는가? 사실상 소유자 누구다라고 뭐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를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라고 조건이 제시가 됐잖아. 그럼 그때는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주된 상속자죠. 주된 상속자.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이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 7번 가죠. 7번이 상당히 좀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7번이. 다음은 재산세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역시 기출문제죠. 자, 1번.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매도자고 을이 누가? 매수자다 그 얘기죠. 그럼 매수자 을이 뭐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했대? 이행하지 않았대? 근데 그건 뭐였어?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는 을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가 안 됐을 때는 뭐가 이루어지는가? 신고, 6월 10일까지 신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였어?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을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에 따라 달라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요거를 장난친 거죠. 그래서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신고 여부에 따라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에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을이라는 걸 과세관청이 알 거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를 테니까 공부상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볼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 등기의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연달 재산세를 납세를 진다. 소설을 써라 그래야 되는 거죠. 고생했다 야. 문제 만들라고. 아니죠. 역시 뭐 상속이 개시가 됐다 여러분. 그러면 6월 1일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됐어. 그러면 그에 따른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느 날 현재? 무조건 보이세요. 어느 날 현재야? 6월 1일이야 무조건. 근데 상속 등기가 됐으면 누가 내면 되는가?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상속 등기가 됐으면 상관없어. 상속인이 되는 건데 상속 등기가 안 됐던 점. 그러면 이때는 역시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뭐를 하라는 얘기야?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를 하면은 그때는 누가 되는 거고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누가 가졌다라고 신고를 했던 얘기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누가 되는가? 사실상 소유자.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누굴 가겠다는 얘기야? 주된 상속자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상속 등기가 됐냐, 되지 않았느냐,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이러한 상속 등기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다. 그랬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자, 3번. 등기부 상에는 갑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 거대? 종중 소유권, 종중인데 그것을 공보상 소유자 갑이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는 갑이다라고 했어. 맞아, 틀려? 틀렸죠, 역시. 제가 좀 강조 싶은 거 외우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보상에는 지금 누구 면에서 개인 갑에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누구 거란 얘기야? 종중 거다 그 얘기죠. 그럼 이건 대내적으로만 알지 대외적으로 누구 거로 보는가? 갑 거로 보겠죠. 왜? 등기부에 누구 면에 있으니까 갑의 면에 있으면. 그럼 내기 싫으면 어떡하는 얘기야? 역시 6월 10일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게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라고 종중 거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를 했대. 자, 시험에 신고를 했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되는가? 종중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보상 소유자 누가 되는가? 갑이 되는 거죠, 뭐. 그럼 종중이냐, 사실상이냐, 그 다음에 공부상이냐, 역시 뭘 보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뭐. 자, 4번.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과세권자와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뭐 했다? 무상으로 부여했다. 조건 3가지 모두 충족했네요. 예, 그때 누가 되는가? 매수 계약자죠, 뭐. 예, 그래서 바로 4번이 납세의무자 되는 거죠, 뭐. 5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서는 자 누구야 밑줄? 수탁자죠. 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는 자 밑줄 동일한 납세의무자라고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동일한이 아니라 뭐래서 여기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라고 본다. 각각 다른. 자 8번 한 번 더 보죠.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문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0일의 기출문제죠. 계속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야? 납세문제 여러분.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인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은 당연히 언제 여러분? 과세 기준일 현재. 즉 며칠 현재야? 6월 1일 현재죠. 뭐.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두 군데서 나왔었죠. 요약집 잠깐 볼까요? 17조. 거기 의제 납세무자 1번이죠. 뭐 나왔죠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누가 나왔죠? 공부상 소유자. 우리 봤던 거야 지금. 네, 그래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문제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죠. 아주 독특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참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2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공부상의 이거 한 거죠? 예. 자, 3번 재산세 과세 대상의 자 밑줄 여기는 누구죠? 사용자죠. 아까 2번은 뭐였어? 공부상 소유자였고 지금 3번은 뭐였고?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문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있어? 있잖아. 우리 의제 납세문제 몇 번이었어? 6번이었죠. 소유권의 귀속의 불분명으로 해서 사실상의 소유를 알 수 없다. 그때는 누구라는가? 사용자. 사용자 납세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굳이 거기 가서 없다 그럴 필요는 없죠. 문제 풀면서 있다는데 굳이 거기 갖고 없다 그러지 말라고. 자, 4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를 한다. 맞는 말인가요? 네. 자, 5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아, 요거 뭐 나왔죠, 여러분? 공동 소유 재산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밑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 여기까지 밑줄. 맞아 틀려? 틀렸죠.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공동소유자 각자. 즉 지분권자가 자기 못에서 지분에 대해서 납세를 부담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쉽게 물어볼 때는 답이 5번 쪽으로 가는 거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문제 9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던 거와 똑같은데 여기서는 자 2번과 3번 묶으세요. 2번과 3번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 내용이야. 자, 한번 보죠. 2번. 이것도 중요하죠. 2번도.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어떻다? 다를 경우. 이거죠.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래서 지금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죠. 근데 문제는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나오는 거죠.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만 나온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봐요. 통합하여 일괄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왜? 얘는 공시된 가격이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공시해, 통합하여 공시해. 통합해서 공시해라.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 주택가격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배우셨잖아.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 주택가격, 주택 건물은 물론 토지까지 포함한 무슨 가격? 전체 가격 나온다고 그랬잖아. 내 아파트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8억 원이야.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럼 개별 주택 가격이야, 공동 주택 가격이야. 공동 주택가가 얼마로 공시됐다? 예를 들어서 8억. 그럼 그 8억 원은 내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지분까지 포함된 전체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재산세 계산하다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다. 통합하여 과세한다. 통합하여 계산한다. 재산세 몇 개 나온다?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 근데 사람은 지금 몇 명이라는 얘기야? 2명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요 주택분 재산세 하나 나온 거를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당연히 두 사람한테. 그러면 이걸 뭘 갖고 나눠줄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뭐로 여러분 밑줄 시가 표준의 비율이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해서 나눠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별로 살짝 바꿨죠. 최근에. 시가 평별을 면적별로 살짝 바꿔놓고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장난이죠, 뭐. 자, 3번 갑시다. 요거는 시행령이 나오는 건데, 자, 24회 때 이게 처음으로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요 3번 문구는.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에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자를 뭐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봐서 납세무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 3번. 자, 요약집 잠깐 보죠. 죄송합니다. 요약집 17조. 4번에 보시면,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즉 누구와 과세권자. 여기서 과세권자는 매도자라서 매수자랬어요, 여러분? 매도자랬어. 그래서 과세권자가 개인 또는 법인한테 팔았어. 무슨 매매에서? 연부 매매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산 사용권을 여러분 부여했다. 뭐했다? 부여하였다. 그럼 이때 누가 납세무자인가 여러분? 매수 계약자죠. 근데 이때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뭐를 받아서?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뭐로 봐서? 매수 계약자로 봐서 이자가 뭐 내라? 재산세 내라, 그 얘기죠. 여기에 바로 나왔던 거. 처음 한 번 나왔어요. 요 규정은. 이 경우부터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또 나오시는 성격이 한 번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번이나 2번과 3번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10번 보죠. 자, 지방세법상 2018년 재산세 과세 기준제 납세 의무자인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과세 기준 현재 납세무자인 것을 모두 그럽니다. 자, 그럼 기업 보죠. 역시 소유권 변동된 거죠. 기업 5월 31일이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 그럼 잔금 지급일이 언제라는 얘기야? 5월 30일이고 거기서 뭐까지 했다 그래서 등기까지 한 매수인. 그럼 이때 5월 31일자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매도인부터 매수인한테 넘어간 거죠? 그럼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에 누가 납세면 되는가? 매수인이죠. 매수인. 수인. 숫자 하나만 확인하면 되죠. 실제 시험에는 매도인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매도인. 거기 수정하라고 돼 있죠? 네. 제가 수정이나 뭘 수정했냐? 실제 시험에는 매도인으로 나왔었어. 그걸 제가 매수인을 살짝 바꾼 거야. 그럼 결론 냅시다. 5월 31일자로 명의가 넘어갔으니까 6월 1일인지 수요일에 누가 여러분?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 납세무자야 아니야?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억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죠, 여러분? 1, 3, 4죠. 2번, 5번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뭐. 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자, 몇 가지 조건 충족했죠? 3가지.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거, 연부 매매일 거, 셋째, 사용권이 무상 부여. 그럼 이때 누구한테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 계약자한테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4번 또 탈락되는 거죠? 남아있는 건 이제 몇 번이야? 1번과 3번이 남아있죠? 차이점 봐. 디귿과 리을. 이 중에 이제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우리는? 응? 예. 디귿.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 재산일 때 누가? 수탁자.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디귿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여러분? 예. 리을은 왜 틀렸죠,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환지에게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조성한 경우에 밑줄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야? 사업 시행자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네. 까불고 있어. 자, 11번 뭐 작년 문제죠, 여러분. 자, 작년 겁니다. 우리 한번 신경 쓰면서 봅시다. 작년가. 예, 역시 제가 좀 수정했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균제 재산세 납세무자에게 관한 설명서 옳은 거 물어봤죠. 옳은 거. 작년 문제 1번 공유 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그 지분권자 밑줄. 맞는 말이죠?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럼 우리 세번은 뭐로 본다? 무조건 균등이죠. 그럼 1번 맞네? 네. 그럼 털고 나와요, 여러분. 실전에서. 굳이 1번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2, 3, 4, 5번 들어가지 마세요.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1번 잘 찍어놓고 또 수정해. 근데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갖기가 힘든 거죠. 응? 그렇잖아. 1번인 것 같아. 그래서 딱 1번 같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100% 확신을 못하니까 슬쩍 이제 한번 2번도 보는 거야. 그리고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이상한 거 있는데 하고 또 고쳐요. 제가 여러분 하나 여러분 있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잠재의식에 남아있어. 그래서 문제를 받았고 이거 같은데 첫 번째 이거 같은데 그게 진짜 답이야. 대부분. 잠재의식으로 찍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거를 내가 확신을 하니까 못하니까 자꾸 이제 뭐 하려고 그래. 수정,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1번을 찍었더라도 자꾸 이걸 확신을 못하면 이제 뭐 틀린 거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고 자꾸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찍어놓은 거를 다시 어떻게 해? 고쳐. 그래서 저는 매년 여러 번 보지만 수정해서 답을 이렇게 맨 처음에 해놓고 막 해놓고 그걸 고쳤을 때에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3번을 찍었어. 이거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딱 찍었는데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100% 확신을 못하면은 자꾸 내가 이걸 불안해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4번이다 5번에서 이렇게 조금 이상한 거 나오면은 내가 이걸 잘 골라놓고도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고쳐버려. 그럼 고쳐갖고 맞을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딱 내가 3번인 것 같아라면 그냥 명백하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3번인데 내가 마킹하는 가지서 사실로 인해서 4번이 가서 찍었다. 그런 건 이제 수정해야 되겠지. 손떨림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첫 번째 찍은 걸 절대 고치지 마, 여러분. 저는 매년 봐. 고쳤는데 고쳐갖고 당초 마킹한 걸 수정해갖고 맞았다라는 사람보다는 그 고쳐서 틀려서 1개, 2개 부족해서 떨어졌어라고 잉잉 우는 사람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4 시험 본 날 학원에 와서 울지 마. 특히 나보고 울지 마. 왜 나보고 울어? 아니 공부는 민계공학 하고 떨어지면 왜 세법 와서 울어?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다 날 쳐다본다. 저 새끼가 왜 울렸지?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 울지 마. 예전에 뭐 학원에서 그냥 왔더니 아주 교수님 말대로 고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쳐갖고 떨어졌어요. 2개 부족해. 어떡하면 막 울어.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날 다 쳐다봐. 내가 울린 줄 알아. 이 사람이. 자, 한번 올해 한번 봐봐. 우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자, 결론 이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100% 확신을 못해도 여러분이 그래도 보고 듣던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으세요. 예. 그래서 한번 딱 이거 같다라고 하면은 명백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하자가 없는 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아요. 분명히 이 말씀 드렸어요. 자, 갑시다. 그럼 2번 보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대. 그러면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라서 소유자가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누가 나오는가? 사용자가 나와야 되죠. 자, 3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 부여했대. 무상 받았었죠?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했죠? 누구야? 매수. 근데 여기 뭘 고쳤네? 매도로 바꿨죠. 몇 글자 고쳤어? 다 한 글자 고쳐요. 한 글자야. 자, 4번.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답니다. 근데 사실 누구 거랍니까? 종중 거랍니다. 근데 그러한 종중 소유는 어떻게 했답니까? 신고를 했답니다. 그럼 누가 되는가?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가야 되겠죠, 뭐. 자,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는데 6월 10일까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럼 누가 되는가? 주된 상속자인데 이걸 뭐로 바꿨어? 공동 상속인으로 살짝 바꿔버렸죠. 예.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우리가 다 아는 범위 내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2번에 여러분 4번만 좀 봐주세요. 4번. 4번과 저기 1번. 1번과 4번만 보세요. 그래서 12번은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 물어본 겁니다.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것 중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1번과 4번이야. 자, 1번 봅시다. 과세기는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양도 양수됐다.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소유권 양도 양수됐다. 저거 이건 뭐야? 6월 1일이 무슨 날이었다? 잔금 지급일이었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6월 1일 날에 우리는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보는데 이날 도자 수자가 다 얽히는 거죠. 그때는 도자 잡을 거냐 수자 잡을 거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팔고 떠나간 놈을 잡는다. 사서 들어온 사람 잡는다. 사서 들어온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되는가? 양수인이죠. 수인. 이걸 출제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양도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4번. 일반 법인 밑줄. 일반 법인 밑줄 쳐야 돼. 그리고 연부매매 계약 체결했죠. 재산의 사용권 무상 부여받았대. 그럼 우리 누가 되는가? 매수 계약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매수 계약자가 되는데 이때 매수 계약자가 되려면 매도자가 누가 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는 지금 누가 나왔으니까 일반 법인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무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매도자인 누가? 일반 법인이 납세무자 되는 거죠. 일반 법인이. 그러면 17쪽 잠깐 보세요, 여러분. 요약집. 요약집 17쪽. 오셨어요? 자, 거기 통칙 나와 있죠, 여러분? 맨 밑에? 예. 자,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의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는 누구를 잡아라? 양수인을 잡아라라고 됐죠?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8조 메인이 자, 연부 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누구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한 것이 하나. 즉 매도자가 누구일 때 하나한다? 국가 등일 때 하나한다. 따라서 국가 등 이외이자 밑줄 국가 등 이외이자 이걸 저는 여기 뭐로 표현해서 지금 일반 법인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과세권자 이외이자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때에는 이때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누가 밑줄 국가 등 이외의자 즉 누가 일반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두 개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3번 보겠습니다. 13번부터 여러분 적으세요.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 자, 13번이나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은. 네. 자, 14번 보죠. 이 문제가 하여튼 난리가 났던 문제입니다, 사실. 2008년도 19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저기 뭡니까? 수험생은 물론이고 선생들한테도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답 없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뭐 이의 제기하자 말자. 그런데 이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그게 객관식 문제의 특성인 거야. 저는 이때 당시에도 계속했어요. 자, 여러분 박스 열거 문제가 나오면 박스를 다 푼 다음에 답 찾으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어떻게 하라? 지어가라.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자동으로 답이 된다. 분명히 그렇게 풀려고 계속 저는 1년 내내 강조합니다.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얘는 답이 안 나와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박스에 나온 걸 가지고 답이 아닌 1, 2, 3, 4를 지어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걸 풀지 않았으면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방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물어봤죠, 여러분? 여기 모두란 말이 없어. 응? 모두가 아니라 과세 대상인 걸 열거된 거 찾아봐라 그 얘기 아니야. 그 출제자의 의도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럼 갑시다. 기업. 우리 재산세 과세대상 다시 한번 하겠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 맞지도 않아 5개야. 자, 그럼 가죠. 기업, 항공기 과세 대상이요 아니요? 응? 과세 대상이잖아.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럼 기억 나온 거 몇 번이야? 그래 1번과 3번밖에 없어. 그러면 2번, 4번, 5번 지워버린 거죠? 1타 3피 아니야.
응? 참네. 우리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아, 그런 애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번과 3번에 보면 니은 있어 없어? 없죠. 풀 필요 없죠. 자, 디귿도 똑같죠. 디귿도 차별이 없으니까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 거 봐. 리을, 미음, 비읍, 치읓. 4개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설마 4개 중에서 하나 모르겠냐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리을 갑시다. 리을. 자, 보세요. 리을.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뭐 나왔어? 건축물.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건축물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카지노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건축물 재산세 과세하면 다 카지노 하지? 뭔 소리요? 아니, 카지노업에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재산세 과세를 안 하면 다 카지노업으로 하지. 그래서 결론, 앞에 카지노업에 사용하는 이거는 출제는 장난친과 뿡이야.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건축물이라는 게 중요한가? 니은데 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선박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앞에 건 형용사야 그냥. 여러분 영어 잘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리을 제가 지금 예시 보면 건축물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 앞에 뭐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몇 번? 지금 리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러면 답은 자동 몇 번이야? 1번이야. 게임 끝난 거야. 그러면 뭘 다 풀고 있어 그걸. 이렇게 풀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답이 나와버린 거지 뭘. 자, 그러면 이렇게 풀지 말고 하나씩 정석으로 풀어봅시다. 그럼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기업 항공기 과세 대상 맞죠, 여러분? 니은 시가 편익이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자가. 자, 뭐야? 선박이잖아. 선박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시가 편익이 뭐 4천만 비업무용 자가 이거 어디서 보기도 봤던가 비슷한데? 그 취득세 중과 대상이 고급 선박 중에 하나 용어였죠. 시가 편익이 얼마? 3억 원 초과하면서 비업무용 자가에서 한번 뭐로 본다? 고급 선박으로 본다. 그 문구를 살짝 장난친 거 아니야.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선박이 중요한 거죠. 수많은 선박 중에 하나 불과한 거죠. 자, 디귿 고급 주택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주택이면 과세를 해야죠. 무슨 소리야? 고급이냐 별장이냐 별장 과세 안 해?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미음, 과수원 보세요. 얘 재산세 과세 대상이야? 뭐야? 토지잖아, 뭘. 그럼 토지라고 그러지. 아, 참네. 답답한 사람이죠. 문제 푸는데. 과수원, 토지를 살짝 뭐로 표현한가? 과수원, 농지 중에 하나였죠? 전, 답, 과수원. 우리 토지금을 이야기했잖아. 그 다음에 비읍, 차량,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예,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얘는 무슨 과세 대상이었죠, 여러분? 자동차세지만 취득할 때 뭐 취득세 과세 대상이겠죠. 시읒, 골프원권 역시 뭐는 과세 대상이야?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아니죠. 이응, 기계장비도 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지읒, 강업권도 봐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출제는 어떻게 장난친가? 취득세 과세 대상과 재산세 과세 대상을 하나로 묶어놓고 구분해봐라 그 얘기였죠. 그 다음에 치읓이죠. 법령에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수자. 이건 구축물이죠. 구축물.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구축물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건축물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과세 대상은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미음, 치읓 다 나와 있죠? 근데 지금 1번은 뭐만 나왔어? 기역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디귿 나왔고, 그 다음에 리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미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 맞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틀렸다고 한 사람은 뭐냐? 이거 빠졌지 않냐? 아니 여기서 문제 뭐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모두라고 묶었어? 아니 과세 대상인 거 옳게 묶은 거 물어봤잖아. 모두란 말이 없잖아. 그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는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 빠졌으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아니, 출제니 거기 뭐라 했어요? 그러면 모두 묶은 거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잖아. 옳은 거 찾아봐라냐. 과세대상 열거된 거.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없죠. 그러면 2번 봅시다. 2번은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뭐 나왔어요, 여러분? 리을, 뭐, 그 다음에, 디귿. 치읓 나와 있죠?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3번,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비읍 나왔죠? 역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죠. 4번, 뭐 나왔어? 시읒, 이응 나왔죠?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 미음, 시읒, 이응, 지읒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다는, 이게 객관식 문제의 특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인 조건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문제 푸실 때는 1, 2, 3, 4, 5번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해. 답 없다 하면 OMR 카드 답 없으면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객관식 문제다. 완벽하게 100%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식은 보기 1, 2, 3, 4, 5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걸 찾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문에는 무슨 말이 생략됐어? 모든 문제에는 무슨 말이 생략됐다고? 가장 보기 1, 2, 3, 4, 5 중에서 가장 이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14번은 그냥 한번 보시면 돼. 이걸 또 집안 숙지할 필요는 없어. 그냥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한 거기만 보면 되는데 문제 박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씩 접근해서 아닌 걸 어떻게 하라? 지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답이 쉽게 나옵니다. 실수 없이. 예, 자 이렇게 하고요. 자 15번부터 갑시다. 자 15번 적으세요. 뭐죠 여러분? 토지의 구분이죠. 토지의 구분. 자, 여기부터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재산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토지 구분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출제위원회의 난이도에 따라서 맞추거나 틀릴 수 있는 영향이 큰 건데,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 들어갑시다. 예, 10분 쉬고 들어가죠.